안녕하세요. 돈세는구멍마가 돈버는TV 이천희망TV 이천희입니다. 내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시즌이 됩니다. 이번 연말정산은 2019년 소득분을 대상으로 연말정산을 하는데요. 2018년 소득을 대상으로 했던 연말정산과 달라진 점이 일부 있습니다. 오늘은 주요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박물관과 미술관의 입장료에 대해서 소득공제율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총 금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2019년 7월 1일 이후에 박물관이나 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에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해 줍니다. 박물관과 미술관에 많이 가셔서요,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했을 때는요, 그 사용액이 도서나 공연비에 합산돼서 추가로 1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공제 한도는요, 총 금액의 20% 이상과 300만원 중에 적은 금액이 해당이 되고요. 연봉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7천만원 초과 1억 2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는 250만원까지, 1억 2천만원 초과자는 2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가 됩니다. 아기 낳을 때 요즘 꼭 가는 산후조리원에 대한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에 추가됩니다.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서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서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도 확대되는데요. 기부금액의 30%를 세액공제하는 고액 기부금 기준이 2천만원 초과에서 1천만원 초과로 하향 조정됩니다. 공제한도를 초과해서 이번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2월 공제가 가능한데요. 기존의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가 됩니다.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도 공제가 확대가 됩니다. 아마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해 주는 것 같습니다. 주택을 구입할 때 기준 시가가 4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을 공제해 줬었는데요.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2019년 이후에 취득한 기준 시가 5억 원 이하 주택으로 공제가 확대가 됩니다. 집을 구입한 시기별로 공제 한도가 달라지는데요. 2013년 이전에 주택을 초과한 경우는 그 취득가액이 3억 원 이하만 해당이 됐고요. 2014년에서 2018년에 주택을 구입했다면 공제 한도는 4억 원 이하의 주택만 가능합니다. 2019년은 5억 원 이하로 공제가 확대가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월세 세액공제도 확대가 되는데요. 기존에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 즉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임차했을 때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 기준도 조금 바뀝니다. 국민주택보다 면적이 크더라도 기준 시가가 3억 원 이하라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세액공제 대상도 변경이 됩니다. 과거에는 기본공제 대상자로 편입된 20세 이하 자녀들은 무조건 자녀 세액공제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7세 이상 자녀만, 만약에 7세 미만인데 취학을 한 아동은 가능합니다. 그 경우에만 공제하도록 적용 대상이 조정이 됐습니다. 아동수당하고 아마 겹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상을 조정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면세점에서 신용카드로 구매를 했다면 신용카드 공제에서 제외가 됩니다. 여기서 체크카드를 쓰면 그러면 공제가 가능한가 그러면요. 여기서 말하는 신용카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이런 부분들은 다 해당이 되지 않는 걸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2019년 2월 12일 이후 면세점에서 지출한 면세물품 구입 비용을 신용카드 등 아까 말했듯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으로 구입했어도 소득공제에서 제외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카드 소득공제와 중복이 되지 않는 내용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가입한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 보험료를 카드로 결제했어도요,
카드 소득공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교육비나 기부금 마찬가지고요. 월세를 카드로 결제하셨다고 해도 마찬가지로 카드 소득공제가 안 됩니다. 즉 월세 세액공제는 되는데 카드 소득공제, 즉 이중공제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차 자동차 구입비는 카드 소득공제가 안 되고요. 단 중고차를 구입했을 때는 구입금액의 10%가 공제가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면세 물품 구입 비용을 카드 등으로 사용했더라도 마찬가지로 카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전 국민 대부분이 실손의료비 보험에 가입했는데요. 실손의료비 보험을 청구해서 받은 보험금도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에서 제외가 됩니다.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서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하여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를 계산해야 합니다. 본인 자료는 국세청 홈택스, 마이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 외에 가족들의 자료는 보험회사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혹시 마이홈택스에서 확인된 금액하고 보험회사 자료를 요청해서 확인한 금액하고 차이가 나면 정정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연말정산의 주요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년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서비스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1월 20일부터 2월 29일까지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요. 아마 회사마다 자료를 요청하는 일정이 조금씩 다를 수 있을 겁니다. 닥쳐서 하시면 업무에 바쁘셔서 잘 못 챙기실 때가 있는데요. 연초에 좀 시간 나실 때 공제받을 수 있는 자료들을 차근차근 준비해서 연말정산을 통해서 추징이 아니고 환급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이왕 받으시는 환급 조금 더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 연말정산하고 이번 연말정산의 달라진 주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말정산 자료 미리미리 잘 챙기셔서요. 연말정산은 13월의 폭탄이 아니라 보너스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행복한 돈 관리 되세요.